이걸 산 사람 입장에서는 이후에 예. 이 소위 말한 시중 금리가 떨어질수록 웃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런 게 유일무이하죠. 예, 유일무이하죠. 예. 최악의 경우는 난 그냥 버티면 되고. 버티면 지금 예. 먹고. 그 말 금리가 떨어지면 나 완전 땡큐고.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잡 박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방송 끝나고 이제 큰 계획이 있으시죠? 저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 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어제도? 예, 어젯밤도 집에 그냥 집에서 그냥. 네. 저는 정말 2002년도 제가 사무실이 그 당시 시청역에 있었는데 네. 시청역 광장에 이제 응원하러 오시잖아요. 네. 그 붉은 악마들이 막 신났죠 오면은, 그때. 그러면 전철이 막 사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합 경기 전에 저는 많이 모이는 게 싫어서 전철에 붐비는 게 싫어서 빨리 그 시합 전에 빨리 집에 가서 텔레비를 보려고. 시청을 탈출하라. 네, 탈출하라. 그래서 거기서 부딪히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가족분들도 지금 2부다. 뭐 크리스마스 전날이다. 크리스마스다. 나가자. 이럴 때는 근데 그러면 다행히 제 그 아들도 그래요. 아. 사람 많은데 부딪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면 그냥 같이 집에서 음식도 배달 필요하면 배달 음식. 시켜 먹고요. 예. 자, 집에서 정말 그야말로 가족과 함께 즐기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계신 이상권 전무와 함께 알쓸투잡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의 주제는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그 채권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채권 투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것 중에 그 만기 채권형 ETF라는 그 상품이 있습니다. 그 ETF가 상장지수 펀드죠. 그러니까 만기 채권형 ETF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가 돼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자산 운용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만기 채권형 ETF. 예. ETF는 알겠고요. 예. 만기는 이제 기한이 있나라는 거. 만기가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채권형. 그렇죠. 세 가지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만기, 채권형, ETF. 네.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있는 채권형 상장 지수 펀드인데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한 건 여기서 만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펀드잖아요. ETF도 펀드거든요. 그 펀드인데 기존의 채권형 펀드라는 게 있어요. 네. 기존에. 있잖아요. 기존의 채권형 펀드는 만기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매니저들이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운영하니까 영속적으로. 고객이 돈을 너무 많이 찾아가가지고 펀드에 돈이 사라지지 않느나 좀이라도 남아있으면 계속 운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만기 채권형 ETF는 만기가 되면 펀드가 완전 청산이 돼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투자자들에게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채권형 펀드를 내가 운용하는 뭐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채권형 펀드를 상장시켜서 그 한 쪼가리를 내가 사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채권이 10개가 있으면 10개의 채권을 만기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일치시켜서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청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데 내가 샀다고 해서 만기로 갈 필요도 없죠. ETF니까. 그쵸. 중간에 사고팔 수 있죠. 근데 만기일은 알려주죠. 만기 시점은 알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도 이 채권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과 내가 지금 은행 찾아가가지고 한전채 6개월짜리 5.8% 그거 채권 투자와 이게 뭐가 달라? 또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을 직접 사시는데 그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채권이라고 그래요. 직접 산다고 그래갖고 알채권이라고 그러는데 채권은 보통 거래 단위가 한 100억 원 이상 돼야 돼요. 주식하고 달라서 주식은 한 주도 거래할 수가 있잖아요. 채권은 기본 사이즈가 안 되면 그 게임의 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채권 사는 거는 일종의 장외 채권이에요. 주로. 이것은 단점은 뭐냐면은 고수익은 얻을 수 있는데
만기까지 거의 들고 가야 돼요. 중간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이 채권을 팔고 싶어도 네. 팔기가 거의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약정한 이자는 다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금리 변동 리스크는 없죠. 예. 투자자 입장에서 변동 리스크는 없지만 불편한 건 유동성의 불편함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만기 채권형 ETF는 여러 채권에 투자하는데 만기가 있으면서도 ETF니까 중간중간에 사고 팔 수가 있어서 유동성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우리 알채권에 비해서는. 예. 예.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채권을 이제 예. 최초에 채권 사서 3년 만기에 얼마 할 때 그걸 3년 쭉 들고 있으면은 그 이자율을 먹는다라는 건 있지만 그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채권 가격은 예. 만기로 가까이 갈수록 또 금리가 오르고 내릴수록 그렇죠. 요동을 치잖아요. 예. 그럼 이 만기 채권형 ETF는 혹시 예. 그게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나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그 내가 채권형 만기 채권형 펀드 ETF를 오늘 샀습니다. 예. 근데 좀 있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요. 금리가 오르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금리와 채권은 반대로 움직인다. 예. 이제 외우세요 일단. 네네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가 산 만기 채권형에 들어있는 채권 가격도 떨어질 테니까 네. 손해 보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만기까지 가져가면 돼요. 네. 그렇죠. 네. 내가 근데 중간에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는 네. 그 가격 차이만큼 손실이겠죠. 손해를 보겠죠. 네. 그리고 근데 반대로 금리가 지금은 높은데 향후 떨어져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중간에 내가 만기 채권형 ETF를 팔면 양도 차익, 그죠? 매매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금리 변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르는 경우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올랐으니까 내가 손해 나니까 팔면 손해지 않습니까? 네. 팔지 않고 그냥 원래대로 만기까지 가고 간다. 네. 또 금리가 올랐으니까 어떻게 추가로 또 살 수 있으면 또 산다. 네. 또 만기까지 가져가면 되니까. 물 타는 거죠. 쉽게 일종의 말해서. 물 타는 거죠. 네. 채권들이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반대의 경우로 내가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때 금리가 내려간다.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데 나는 뭐 여기 수익이 어느 정도 났어. 네. 굳이 난 만기까지 안 가져가도 돼. 팔아도 되고 아니야 그냥 만기까지 가져갈래. 네. 만기까지 보유해도 되고 두 전략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만기 채권형 ETF의 가장 큰 장점이 네. 이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대해서 내가 손해 보면 버티고 네. 이익이 나면 팔 수 있다라는 거. 네.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거의 채권 투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건 약정일만 먹죠. 예, 이걸 네. 가능해진 거죠. 또 왜냐하면 기존의 채권형 ETF가 있었지만 이것들은 만기가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예.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내가 산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서 금리가 올라서 손해 보더라도 예. 그냥 버티면 원금과 이자는 받는 거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냐면은 금리 변동성을 이용하면서도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만기까지 보유해 버리면 예. 이런 장점이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는 이제 국채 선물 ETF가 좀 있습니다. 인기가 예, 다 있어서 있죠. 예, 예. 그것도 실은 그 반영을 하는 예, 거거든요. 반영하는 선물이기 건데. 때문에 예. 그건 선물 가격으로 반영을 하는 그쵸, 건데 그쵸. 예. 이거는 그냥 채권 가격으로 반영을 하는 채권 거예요. 가격을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네. 중요한 건 만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기가 뭐 1년짜리, 2년, 3년짜리, 10년짜리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 만기를 알죠. 그렇죠. 만기를 아니까 내가 금리 변동 때문에 내가 손해 보더라도 버티면 되는 거고 예.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이 나면 팔아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만기를 알면서 할 수 있는 운용 방법이 네.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제 주변에 고수들은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매매 때문에. 근데 이걸 이용하게 되면 거의 손해 보지 않고 내가 그 금리 변동 위험을 이용도 할 수 있고 리스크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채권들이 담기나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는? 이제 그 상품명을 네. 보시면 뭐 하나의 상품 얘기 이렇게 했을까? 네. 타이거 24-10 회사채 액티브 ETF 이런 명칭이 있어요. 뭐 네. 타이거 네. 이게 이제 타이거란 것은 이제 회사의 예. 운용사, 그쵸, 미래에서 운용사의 운영의 예, 브랜드죠. 브랜드죠. 네. 그다음 뭐 코덱스도 있고 네. 뭐 여러 브랜드들이 있죠. 그다음 솔 브랜드도 있고. 근데 여기 24-10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 24-10은 2024년 10월에 만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이런 식으로 앞에 다 숫자가 붙어 있어요. 만약에 2005년 12월이면 25-12가 돼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어 있는 게 만기 시점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회사채. 회사채니까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ETF다. 우량 회사채. 근데 여기 네. 국고채.
사실은 그 국고채보다 회사채가 당연히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그럼 국고채는 좀 낮겠지만 국고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은행채에 투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5-10 은행채 그러면 2025년 10월에 만기가 되는 채권형 만기 채권형 ETF인데 이건 은행채가 들어가 있으면 은행에서 발행한 채권에만 투자하는 ETF다라고 딱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상품 하나하나도 확인이 되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회사의 자산운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금리가 또 매일매일 변하잖아요. 내가 어제 산 사람 다르고 그러니까 리츠처럼도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오늘 산 사람 다르고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그럼 내가 산 시점에는 예상 수익률이 몇 %인가 이걸 매일매일 홈페이지 들어가면 공시를 해줘요. 알려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런칭과 함께 들어간 분 말고는 그쵸. 중간에 샀다 하는 분들은 실은 조금씩 다 다르죠. 그분이 그 최초의 그 약정 이유를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어가면 몇 % 먹을 수 있을까? 그건 누가 계산해요? 이건 이제 계산해서 자동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상장되어 있는 그 만기 채권형 ETF가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께서 그 회사들의 발행한 회사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뭐 아니면 한투운용 뭐 신한자산 이런 회사들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서 이제 오늘 당신이 살게 되면 대략 예상 수익률은 몇 % 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죠. 그걸 매일매일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그 ETF 가격은 이미 변화가 있었을 테니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대비 요 만기형 ETF가 최초 제시했던 이자율을 하면 마치 배당 수익률처럼 나만의 만기 수익률이 나오니까 이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들어갈지 말지를 정하라. 그렇죠. 홈페이지요? 네, 홈페이지에서 왜냐하면 ETF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들은 다 홈페이지에 ETF에 관한 내용들을 다 공시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오늘 나의 만기 채권형 ETF에 오늘 내가 매입했을 경우에 예상 수익률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자 시중에 상장돼 있는 만기 채권형 ETF 마치 내가 채권형 매니저, 채권 펀드 채권 매니저가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채권 매니저가 돼서 이제 하는 겁니다. 금리 변동에 따라서 만기가 가까워왔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 그렇죠. 자 그런 테크닉 좀 일종의 고수분들은 한번 그리고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게 뭐냐면은 만기가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아지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연금저축계좌에서 하면 특히 좋은데 연금저축계좌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걸 딱 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3년짜리를 샀는데 갑자기 금리가 오른 거예요. 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경우 항상 골치 아픈 경우인데 그냥 만기까지 내가 3년 들고 있어버리면 나는 원금과 이자 전혀 손해 보지 않거든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중간에 변화. 지금 막 갑자기 물가 때문에 금리 막 오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가 뚝 떨어져가지고 확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내가 팔면 매매 차익이 또 발생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매 차익을 노린 채권 투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고수들 빼놓고는 거의 많지 않았는데 만기가 있으니까 거의 나는 최악의 경우는 나는 버티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내가 들어간 시점에 확인했던 만기 수익률. 그쵸. 그거는 이제 그 가격에서 먹을 수가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최악의 경우라도 그런 거를 내가 금리 변동에 대한 그 위험들을 잘 이용도 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최악의 경우는 만기까지 보장해서 원금과 이자 받아버리면 되니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연금저축계좌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하게 되면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 계좌에서는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15.4% 이자소득세를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연금 계좌에서. 그렇죠. 그럼 이자소득세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자소득세가 없죠. 이게 이제 변화는 있을 겁니다만 딱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어느 정도 예상 수익률인지 또 수수료도 많이 떼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떼가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회사채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발행, 국고채는 정부에서 발행한 거잖아요. 뭐 정부에서 발행한 게 아무래도 회사에서 우량 회사에서 발행한 것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용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국고채에만 투자하는 것이 한 3%대 후반 지금 현재. 그다음에 회사채 때는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은 보통 한 6%대 정도 돼요.
이게 이제 수수료 차감 전이겠죠 이게. 네. 근데 수수료는 이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채권형 펀드이기 때문에 네. 0.05에서 0.1%까지 그러니까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는 뭐 연금저축 계좌가 있으시거나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품을 좀 활용하셔서 채권 투자를 이번에 한번 배워보시면 상당히 좀 이 금리도 높고 또 만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있게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국고채 10년 만기에 만기일은 있을 겁니다. 앞서 나온 것처럼 거기가 한 3% 후반, 4% 초반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후에 예. 이 소위 말한 시중 금리가 떨어질수록 웃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런 게 유일무이하죠. 예, 유일무이하죠. 예. 최악의 경우는 난 그냥 버티면 되고. 버티면 지금껏 예. 먹고. 그 만약 금리가 떨어지면 나 완전 땡큐고. 그게 이제 ETF 가격이 올라갑니까?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난 땡큐고. 예. 예. 이자 받다가 보니 또 월 지급식도 있고, 그러니까 월 지급식 이자 받다가 내가 오른 가격으로 팔아버리면 예. 이자도 받고 매매책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채권 투자를 실전에 할 수 있는 상품 국내에도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만기 채권형 ETF. 예.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씩 또 채권의 기본과 관념에서 예. 그 홈페이지에 나온 만기 수익률 딱 바라보시면 예. 배당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좀 쉽게 예, 적응 좀 하겠어요. 최악의 경우 그냥 만기까지 들고 가시면 되니까 사실은 그렇게 위험한 투자는 아닙니다. 하고 우리가 배웠던 그거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르고 요게 이제 ETF 가격으로 현실화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채권하고 금리가 왜 반대로 움직여? 이해가 안 돼 외우세요 그냥. 네. 그 외우고 나서 채권 가격을 보시면 그때 이해가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알쓸 투잡 시간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성탄절 집에서 또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켈리 클락슨의 노래 듣겠습니다. Baby, it's cold outside.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